형님, 오늘만 넘기면 6,500만 원 바로 꽂아드립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였어요. 핸드폰을 20번도 넘게 눌렀죠.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40분. 12시간을 거기 앉아 있었네요.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눌리지도 않던 은행 앱. 잔액 조회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하나 떠 있었어요. 90만 원. 38년 동안 모은 돈이 9,100만 원이었는데 100일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묻더군요. 손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꺾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우진입니다. 올해 60이에요. 은퇴한 지 10달째였죠. 매일 아침 6시 반. 눈이 떠졌습니다. 35년 동안 그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 곳이 없더군요. 천장만 보다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더군요. 정장 입은 사람들, 서류 가방 든 사람들, 저만 남았습니다. 아내 미경이가 부엌에 있었어요.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응, 동네 한 바퀴 돌까? 미경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숨 소리만 들렸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눌렀죠. 9,100만 원. 화면을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에 180씩 쓰면 5년 조금. 그게 다였어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숫자만 늘어났죠. 점심때쯤 됐을까요? 재취업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일주일 전에 예약해뒀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갔죠. 40대 초반쯤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상담원이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경력이 너무 과다하시네요. 네. 요즘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선호해서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경력이 과다. 라는 게 무슨. 죄송합니다. 경비나 주차 관리는 어떠세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니 누가 불렀어요. 우진아. 박철웅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다녔던 동기였죠. 철웅이는 골프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뭐해? 응, 쉬고 있어. 나는 컨설팅 일 하나씩 받아서 바빠. 한 달에 300 정도는 들어오더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철웅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진아,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해.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야. 웃으면서 가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백발이 섞인 머리, 축 처진 어깨. 철웅이는 한 달에 300. 나는 아무것도 못 벌고 있다.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켰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60대도 가능한 부업, 당근마켓으로 월 100만 원.
클릭했습니다. 한 60대쯤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하면서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예요. 저처럼 은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된다고 했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끄고 일어났어요. 집안을 둘러봤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낚시 가방이 보였어요. 열어봤죠. 릴 낚시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냈어요.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이거 팔면 되겠네.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깔았습니다. 사진 찍는 법을 유튜브로 배웠어요. 낚시대를 꺼내서 창가에 놨죠.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여러 번 찍었어요. 가격은 15,000원. 이 정도면 팔리겠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설명을 적었어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6개나 됐어요. 아직 있나요? 직거래 가능한가요? 오늘 만날 수 있나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명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아직 있습니다. 직거래 가능해요. 금방 답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 2시 50분. 낚시대를 들고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죠. 3시 정각. 3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혹시 낚시대 파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낚시대를 보여드렸죠. 남자가 이리저리 살펴보더군요. 상태 좋네요. 지갑에서 5,000원권 3장을 꺼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00원이 손에 쥐어졌어요. 돈을 받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만이었거든요. 남자가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형님, 거래 깔끔하시네요. 믿을 만한 분 같아서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동현.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여보 왔어요. 미경이가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오늘 당근마켓에서 15,000원 벌었어. 미경이가 잠깐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 대단한데. 근데 돈 벌었다고 들뜨지 마. 웃음이 금방 사라졌어요. 알았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낚시대 판 돈을 지갑에 넣었어요. 5,000원권 3장. 만져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찾았어요. 전동 드라이버, 샌더기, 전기 대패. 일주일 동안 5건을 팔았습니다. 12만 원이 손에 들어왔어요. 아파트 로비에서 또 철웅이를 만났습니다. 우진아, 당근마켓 한다며? 좋네. 응. 근데 큰 거래는 조심해. 요즘 사기 많다더라. 속으로 생각했죠. 나도 할 수 있어. 철웅아, 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철웅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조심해. 그날 저녁, 이동현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혹시 더 큰 거래에 관심 있으세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더 큰 거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달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었어요. 1,300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한 달에 600.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미경이가 식탁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힐끔 보더니 말했죠. 당신 요즘 이상해. 숟가락이 멈췄어요. 뭐가?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와. 당근마켓으로 한 달에 600이 가능해?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도매도 좀 해. 말이 먼저 나왔어요. 도매. 미경이가 일어섰습니다. 그게 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명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중에. 지금 말해. 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미경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가슴 안쪽을 찍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수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 예식장 계약했어요. 계약금은 저희가 했어요. 아버지는 몸만 챙기세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 2천만 원. 화면을 보는데 숨이 막혔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보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으로 한 거짓말이었죠. 둘째 달, 통장 잔액이 9,700만 원이 넘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던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도매 좀 하고 있어. 도매가 뭔데? 대답이 막혔어요. 미경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지하 정리 안 되면 나 언니 집 간다. 문이 쾅 닫혔죠. 그 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아들 현수였습니다. 아버지, 예식장 계약했어요. 계약금은 저희가 해결했어요. 아버지는 몸만 챙기세요. 사진,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 2천만 원. 화면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화요일, 화물차가 왔어요. 박스 15개. 지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꽉 차 있었어요. 형님, 여기 다 안 들어가는데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주차장에 이번 주만 놔주세요. 박스 5개가 주차장 구석에 쌓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을 열었어요. 관리사무소 경고장, 공용공간 사적 사용 금지 최종 경고, 붉은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금요일, 민석이 박스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180입니다. 5만 원권 묶음. 손에 쥐는데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가 묵직했어요. 토요일 저녁, 철웅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진아, 잠깐 나와. 아파트 앞 벤치, 가로등 불빛만 비추고 있었어요. 우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철웅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웅아, 나는 현수 결혼 자금도 보태야 해. 괜찮아. 철웅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제발 조심해. 일어나서 갔죠.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요일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동현이었습니다. 형님, 대박 났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부산 수산시장 직거래 루트 생겼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건데 내일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깜깜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철웅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장 계약서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동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형님, 부산 수산시장 냉동창고 폐업 물량이에요. 중고시설 일괄 매입 기회입니다. 3천만 원 투자하시면 4천만 원 받으세요. 화면에 사진이 가득했어요. 냉동시설, 계약서, 도장.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울퉁불퉁했어요. 근데 거래처가 현금만 받아요. 세금 문제래요. 현금이요?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다른 분한테 넘어가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현수였어요. 아버지,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예식장 사진. 화면을 보는데 목이 조였습니다. 내일 준비할게요. 그 말이 나왔어요. 은행 창구.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3,500만 원 인출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손을 멈췄어요. 고객님, 최근 동일수법 피해가 많습니다. 제 사업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얘기 들으셨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안내문을 내밀었어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삐뚤삐뚤. 손이 떨려서 선이 흔들렸어요. 극, 극, 극.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봉투가 왔어요. 손에 쥐니 묵직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이 등 뒤에서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카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놨어요. 동현이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3초. 그게 다였습니다. 형님, 열흘 후 여기서요. 6,500 챙겨올게요. 일어나서 가더군요.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전부터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뚝뚝. 끊어졌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또 끊어졌죠. 10번, 20번.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 말만 나왔어요. 약속 당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았어요. 옷만 입고 나갔죠. 카페 앞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9시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커피가 왔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10시 약속 시간. 문을 쳐다봤습니다. 안 왔어요. 11시, 12시, 오후 2시.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 5시. 해가 기울었어요. 6시 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은행 앱을 눌렀죠. 잔액 조회.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90만 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죠. 탁!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 앞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회색이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현관문 앞.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 구멍이 안 보였어요. 세 번째에 겨우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당했구나.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방에 박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수였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확정됐어요. 답장을 쓰다가 지웠어요. 또 울렸습니다. 아버지, 연락이 안 되시네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아버지 좀 이상하시대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경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 사기당했어. 미경이가 멈췄어요. 9,100만 원이 9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8년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100일 만에 그 말이 끊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쿵. 경찰서 앞.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형사실. 같은 수법 피해자가 23명입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명단이었습니다. 전부 50대, 60대. 석 달 사이 급증했고 동일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건 보관을 피해자이긴 하지만 경위는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제발 아들은 모르게. 돈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자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철웅이었습니다. 우진아, 소문 들었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철웅아,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철웅이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일자리 알아봐. 내가 연락처 줄게.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우진아, 응, 살아야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백발이 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월급 220만 원. 경비실. 62살 이 씨가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이었습니다. 정 선배님, 저도 당근마켓에서 부업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큰 거래는 하지 마세요. 네, 무슨, 제발 조심하세요.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1,500원. 계산했어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열었죠.
도시락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몸 챙기세요. 미경이 글씨였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된장찌개. 손이 떨렸어요.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 아래 떨어진 눈물. 혼자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여보. 밤 10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벗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현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제 결혼식에 꼭 오세요. 화면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핸드폰을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내가 있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봤습니다. 저 왔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38년을 일했습니다. 100일 만에 다 잃었어요. 지금은 경비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지만 아직 저는 살아 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내일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고마워할 겁니다.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